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인터뷰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쓴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거의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언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처음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예, 몇 군데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어서. 선거 다음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셨던 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요. 네. 그때 그 글이 개항과 분당 어떤 공천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데 어떤 마음에서 좀 올리셨을까요? 지방선거를 제2의 대선으로 끌고 갔던 어떤 민주당의 전략과 구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주도하면서 이루었던 업적들도 많고 또 새로운 인물도 많고 또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았던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더 부각시켰으면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아 그래 저런 가치는 인정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제가 유세 지원을 갔던 곳에 네. 분들이 구청장이 다 당선이 되시고 시의원이 다 당선이 되셨어요. 가셨던 곳에 네, 굉장히 공교로운 박영선이 가면 당선된다. 아니요, 그건 아기보다 굉장히 이제 우연인데. 네. 근데 그 당선된 분들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해왔던 구청장의 역할, 또 그 동안에 해왔던 시의원들의 역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평가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시장은 오세훈 찍고 이제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치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누구 입김이적인 말씀? 그거는 아마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다 거다.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세요? 하지만 일부러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님을 좀 뭐 추대 혹은 추천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그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또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뭐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장고하셨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당에서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시장은 힘들더라도 제가 출마하면 구청장은 좀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 이제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뭐냐면요. 바로 부동산 이슈입니다. 네. 그때 만약에 내가 선거에 네. 나간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그러니까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갔으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하고 용적률을 늘리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정책을 하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다. 근데 그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 투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말은 맞는데 그렇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에 직접 출마는 하지 않으셨고 이제 지원만 이제 하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적표는 역시나 되게 참담했던 민주당의 성적표가 나왔죠. 참패의 책임 혹은 문제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저는 아직도 민주당이 뭔가 그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못한다. 네, 예. 현재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어떤 있다라고 점에서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대선 때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네. 사실 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어떤 하나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의 함께하는 당 결사체죠. 결사체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빠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당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당은 사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이잖아요. 첫째 그 사고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유물처럼 그렇습니다. 내 권리를 네.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소유물처럼 느끼는 네, 것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할 전략적 문제,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다. 의제 설정이 약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그냥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그런 의제 설정 대안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직접 좀 이렇게 좀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글쎄요. 뭐 가끔씩 그런 요구를 하는 그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 제가 과연 나설 땐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의제 설정을 한다면 어떤 의제들을 좀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요. 6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아직도 뭔가 담고 싶고 그다음에 케네디 합니다. 네. 그 케네디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인들의 가슴에 우주 시대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우주 시대. 네. 그때 달 프로젝트를 하겠다. 우리는 달나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걸 추진했거든요. 어떤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죠. 그럼 왜 우리가 김대중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를 만들었고 민주화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었고요. 왜 우리가 노무현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한 확실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또 권위주의의 탈피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미래 어젠다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들이 계속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제 설정이 좀 약했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대한민국,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의제 설정을 했고 그것이 저는 옳은 의제 설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제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의제 설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했다. 중간 점검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2017년에는 맞는 의제였죠. 그런데 이것이 탄소 중립과 맞물리면서 탈원전에서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 변화된 태도 이것이 너무 늦었죠. 지금 이제 여러 문제 중에 민심과 또 민주당이 괴리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찰 개혁 민주당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꺼번에 확 혁명처럼 돼버리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죠.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좀 너무 그 혁명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 개혁하다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제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당에 지금 꼭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낼 때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더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도 뭐 응원하실 거고 당연히 하실 거고 또 민주당도 지금의 어떤 어려운 흐름에서 벗어나서 쇄신할 수 있도록 또 안팎에서 또 계속 이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민주당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도 있습니다. 네. 다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